안녕하세요. 최강 임쌤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단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 여러분 미리 공부해 두시고 좀 예습을 해둘 필요가 있는 단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통합사회도 여러분 뭡니까? 2단원 암기할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4단원 통합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공부할 게 꽤 많은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5단원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죠. 오답률이 상위권 애들도 오답률을 칠 수 있는 비교 우위 문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걸 미리 해놓으면 약간 수학 같기 때문에 경제라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 같기 때문에 이 산수를 미리 공부해두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 단원 반복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인권의 의미와 변천 과정입니다. 인권의 의미. 인권의 의미와 변화 형성인데 인권의 의미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야 되죠. 유지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는 거.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는 거. 그럼 인권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보편성. 자, 인종과 성별, 종교와 아무런 상관없이 돈이 많든 없든 이런 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뭡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법칙입니다. 권리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하늘이 주신 권리죠. 천부성입니다. 천부 인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고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불가침성.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국가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자, 옛날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재산,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항구성, 영원한 겁니다.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인권의 특징이라고요.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 꼭 기억해야 돼. 항구성, forever, 영원, 영원토록. 됐나요?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8세기, 세계별로 한번 보면 18세기는 여러분 자유권과 평등권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죠. 그러니까 17세기에서 18세기. 자, 이유는 뭐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그치?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바로 18세기 시민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에 대항해서 자, 중세 시대는 왕권과 여러분 뭡니까? 교황권을 가지고 서로 대립했다면 18세기는 시민의 시대입니다. 시민의. 자,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하늘이 주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편견과 무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몽사상이 유행했고 천부인권사상,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유행했던 18세기 때 모두 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계약서래요. 그렇지? 대표적인 학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로크, 루소, 홉스라는 사람들이죠. 이 세 명의 사회계약서의 공통점 뭐냐면 자, 사회계약서의 공통점 뭐냐면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 시민이 만들었다. 국가는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왜 만들었냐? 국가는 시민의 자연권, 생명, 재산, 자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핵심이야.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고? 시민이 만들었고 그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재산, 자유를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바로 계몽사상이다. 사회계약사례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정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라는 게. 그러므로 뭐 해라? 저항해라. 라는 게 사회계약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의 한계점 뭘까요? 우리 18세기 자유권과 평등권 이런 게 등장하면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노동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 참여할 수 없었죠. 여성도 선거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18세기 시민혁명의 한계점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겠죠? 자, 18세기 최초의 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자, 왕권 신설. 왕권은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이게 교황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도 신이 임명한 것이다 라는 걸 만들어냈죠.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낸 거야.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임스 2세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그의 딸 메리와 제임스 2세의 메리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치, 왕권을 부여하죠. 그리고 의회가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자 우리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사인했어요. 사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치, 피를 흘리지 않고 일렀다 했다. 무슨 혁명? 명예혁명. 자, 그 문서가 되는 게 뭡니까? 권리정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입헌 군주제,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된 게 누굽니까? 바로 영국입니다. 됐나요? 1689년이죠. 17세기. 자, 그래서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4조를 보면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건 위법이다. 국가의 돈을 국왕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 전에는 막 국왕들이 멋대로 썼잖아. 그치?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무슨 통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의회 통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의회 정치. 그 다음에 뭡니까? 입헌 군주제. 왕은 존재하지만 법으로 통치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최초의 영국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일어난 혁명이 뭐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우리 미국의 독립혁명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인데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폈어요. 왜? 프랑스와 전쟁 중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영국은 미국의 식민지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너무 화가 났죠. 미국인들이 굉장히 생필품처럼 먹고 있는 차에다 세금을 부과하자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차배가 들어오자 차박스를 바다에 던지면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혁명이 발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 그렇지, 왕이 없는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정이죠.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부가 분리되는 삼권 분립 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에 무슨 사상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 무슨 권이 있습니까? 평등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대요. 그럼 평등권이 있는 거죠. 자, 생명과 자유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무슨 권? 자연권. 바로 천부 인권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자명한 진리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자, 무슨 설? 사회계약설. 정부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다? 그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치를 받는 사람의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치? 국민 주권설이죠.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만일 이러한 목적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한다. 무슨 권? 그치? 저항권.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프랑스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뭐냐면 앙시앙 레짐, 구제도의 모순이에요. 앙시앙 레짐. 프랑스 말로 앙시앙 레짐인데 구제도의 모순이 뭐냐면 봐봐, 여기 성직자, 귀족, 그리고 깔고 앉아서 말처럼 타고 있는 게 뭡니까? 시민들, 상공시민들. 이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치? 돈은 내가 내서 국가를 유지하는데 얘네들이 왕족과 성직자가 호화로운 귀족과 이런 애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어.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야.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그러자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거에 왕권이나 귀족들에게 저항하는 그 상징적인 과목이 뭡니까?
바스티오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스티오를 습격하면서 혁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상공시민층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가 선포되는데 그걸 인권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프랑스 인권선언문입니다. 1789년이니까 몇 세기? 발음을 잘해야 돼. 18세기. 그치?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바로 평등권.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그 무엇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자, 무슨 설? 사회계약설. 그 권리와 자유, 재산, 안전, 그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무슨 권? 저항권. 모든 주권을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뭐? 국민 주권설입니다. 됐나요?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도 많은 사상이 들어서 이제는 상공 시민층까지 어떻게 했다?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한계점 뭐였다? 여성, 노동자, 농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때 선거권이 확대되기 시작하죠. 19세기 참정권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참정권의 시대, 참정권의 시대. 그래서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하라. 무슨 운동?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누구냐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뭐라면 여성에도 투표권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영국에 자 여성들에겐 자유가 있지만 선거권이 없다.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데 경마 경기가 열렸어요. 그러자 에밀리 데이비슨이 가서 이런 편말을 들고 여성에도 투표권을 하고 외치다가 말에 치여서 죽었어. 그랬더니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어떤 여성 때문에 그치? 어떤 여성 때문에 왕의 말이 다쳤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걸 본 여성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말보다 못해. 응? 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바로 보통선거제도의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17세기 혁명이 시작되었는데 말해요. 근데 18세기, 19세기 지나서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끝자락에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 흑인들에게 모두 다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선거권이 있어.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 우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아직도. 항상 가난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그쵸?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무슨 권을 주장하잖아요. 사회권, 노동환경,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빈부격차를 완화시켜달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자는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됐나요? 이 빈부격차는 너무 커지면 국가가 붕괴됩니다. 붕괴되죠.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시민혁명의 시작도 뭡니까? 선생님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모테로에는 만들어진 그 뭡니까? 레미제라블. 그쵸?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뮤지컬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보고 선생님 간직하고 있거든요.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인간다움. 당시에 프랑스 혁명의 시작도 너무나 가난과 빈부격차, 시민들의 밑바닥에 살 수 없는 환경,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레미제라블이잖아요. 그러자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사회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권을 명시한 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뭡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이때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죠. 사회권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을 기초한다. 무슨 권? 사회권. 제163조 모든 국민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국민은 필요한 생계를 지원받는다. 그렇지? 노동권. 우리에게 노동권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뒤에 또 뭡니까? 필요한 생계를 지원한다. 사회권이 또 들어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게 20세기 바로 사회권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20세기 초반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20세기 중반에 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권이라고도 얘기하죠.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인데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 행동해야 된다. 전부 인권이죠. 그렇지? 22조 모든 사람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의 사회 복지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이게 뭐예요?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연대를 하자는 거지. 각국의 조직과 지원을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운 발전의 필수 불가결할 건들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한 자격이 있다.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포괄적인 사회 연대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국제사회 연대의 협력을 중시하자. 이런 연대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권 문제, 평등한 태양,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재난, 구제, 그치? 자결권, 지속가능한 환경. 이런 문제, 인권이나 여러 뭡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바로 연대권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연대권입니다. 그치?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동맹국끼리 연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기적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비도덕적인 나라거나 너무나 그치? 비인격적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독재자나 이런 나라들을 제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세계 인권선언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위해서 이런 대로 고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가 평등하다. 무슨 권? 평등권. 자유권, 평등권. 이 모든 권리는 하늘이 주신 거니까 전부 인권이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해 자구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무슨 권? 참정권.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이죠.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즐기며 무슨 권? 문화권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기억. 모든 사람의 참정권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문화권 등 새롭게 등장한 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권 등 새로운 인권이 등장해 있죠. 맞고요. 디귿 여기 문화권 있잖아요. 전부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됐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치? 사회권.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다음은 몇 번? 4번입니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됐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추칭 기억,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셜은 인권의 권리 개념을 정리하였다. 시민적 권리는 외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적 권리 이런 겁니다. 자유보장, 평등, 자유권.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는 정치제도의 참여,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권리는 최소한 경제적 복리와 사회권에 해당되죠. 카렐 바작은 인권 3세대론을 주장하면서 1세대 인권은 자유와 정치 참여에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그치? 2세대 인권은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에 해당되는 거죠. 3세대 인권은 아까 얘기했던 연대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나요? 두 학자를 내면서 문제를 어떻게 낼 건지 학자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영국의 차티스토노의 계로 확대되었다. 영국의 차티스토는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뭡니까? 정치적 권리죠. 선거권 확대 운동이니까 정치적 권리가 되는 거고, 니은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 보장되었다라고 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권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되지 않죠. 디귿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디귿은 기업, 시민적 권리에 해당되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을 환경 파괴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해 나왔다라는 거는 제3세대 인권에 해당되는 거죠. 연대권이니까. 처음 몇 번? 4번이고요. 니은은 기업보다 인권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보장된 게 아니라 기업이 먼저 보장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됐나요?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